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코스피는 그 힘이 약해진 모습이 역력하고 단기 조정 후에 어제 강하게 돌린 코스닥은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앞세워 좋은 모습을 보이며 900선에 더 바짝 다가선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휴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에 따른 관망 심리로 우리 양시장은 혼조세 출발하였습니다. 0.04%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의 현물 매수, 선물 매도와 기관의 강매도가 진행되며 상승 시도와 하방 변동성을 동시에 보였지만 이후 외인이 매수로 돌아서고 기관의 매도가 일부 감소하자 오후장 상승 시도를 하며 2633.45포인트 0.29% 상승한 양봉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였습니다. 주봉은 3.13% 상승한 양봉으로 4주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주봉입니다. 0.21%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외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진행되며 양봉권으로 진행했고 이후 외인 매수가 아주 강해지자 견조한 상승 진행을 보였습니다. 1시 이후에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자 금요일 오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던 변동성 없이 견조한 강세를 유지한 채 885.65포인트 1.26%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주봉은 1.77% 상승 양봉으로 4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782억 매수, 기관은 2792억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658억 매수, 기관은 464억 매수로 연이틀 양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85.1%, 코스닥 94%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2.4조, 코스닥 12조로 최근 대비 다소 감소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5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는 등 시장은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 테마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속도가 처지는 무거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대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인 매수가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턴하는 시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기관의 매도가 최근 개인 위탁 위주의 투신에서 나오고 있고 연기금의 고점 차익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 등의 추세가 코스피의 바로미터입니다. 단기 조정 뒤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던 코스닥은 오늘도 경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도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1.2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1.4원 하락한 1103.2원의 음봉 마감으로 1100원 대마디가 눈앞입니다. 0.13% 하락 출발한 선물은 0.2% 상승한 352.65포인트의 양봉 마감으로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0.75%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1.7% 하락한 19.66포인트의 음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 강보합 양봉, 하이닉스 약보합 음봉입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은 강세를 보였고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인 혼조세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 CJ는 5%대 강세 등 대체로 강세였지만 펄어비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약세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각각 1%대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택배용 포장 제지가 초강세를 보였고 미국이 다음 주부터 백신을 배송한다는 소식에 콜드체인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선 그리고 2차 전지 중 소재 부품 중형주의 강세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음압병실, 중국 기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세미시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기차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유통 주식 수도 적은 소형주입니다. 12월 여기서 매집이 있었죠. 코로나 폭락 전부 같이 맞았고 5월 4일
이 캔들에서 다시 급하게 매집을 하나 더 하고, 이 당시 어떤 호재를 터뜨렸는지 저는 몰라도 5월 8일 이렇게 17%대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기서 점상을 보이며 이만한 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날 다시 점상으로 출발해서 총 3연상을 기록하다가 이 세 번째 요 캔들에서 대량 매물이 쏟아지며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 번에 다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첫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이 갭을, 이 큰 갭을 반쯤 메우다가 다시 상한가 시도를 하는 이 봉을 만듭니다. 이 봉은 매집봉이라기보다 잔여 물량 다시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결국 이 갭을 다시 다 메우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보냅니다. 여기도 어떤 호재가 있었겠죠. 소형 전기차 출시가 이때 있었나요? 그리고 다음 날은 갭을 그리 크게 띄울 필요도 없었겠죠. 적당하게 띄우고 피날레를 만듭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 갭 외에 이 첫 번째 상한가와 이 밑에 캔들 사이에 또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 시도를 만약에 한다면 최악의 경우 7,000원까지, 여기까지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 다시 작업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들어 올려주면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 쉽게 9,300원 이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시도할 것 같고, 그 이상은 그 시점에 가서 수급 등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HLB 보겠습니다. 작년에 엘레바와의 합병 당시에 기존 엘레바 지분 대신 지급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이 1년간 보호 예수가 되어 있었고, 이는 그 당시 발행 주식수 전량에 적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엘레바에서 보호 예수 해제 후 이 물량이 출회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셨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엘레바에서 출회된 물량은 오늘 아닙니다. 단 작년에 퇴사한 김성철 박사와 김하용 전 대표의 증자 물량이 오늘 신한금투를 통해 시초부터 강하게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경까지 나왔던 이 물량의 수량은 약 22만 주로 추정되며,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KPS는 오늘 5%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사유 소멸로 의무공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시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엘레바의 물량이 만약 단 한 주라도 매도되었다면 이는 소유 주식수 변동 공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로 인해 시초가부터 98,000주의 대량 물량이 세팅되며 3.74% 하락 출발한 LB는 91,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초가를 저가로 보시다시피 이 첫 분봉이 장대 분봉으로 나왔고, 이 첫 분봉을 하루 종일 전혀 위협도 훼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양봉권에서 진행했단 말씀이죠. 이때 프로그램 매수와 개인의 저가 매수가 이를 지지해 줬습니다. 신금투의 이 매물의 매도가 끝난 오후에는 약보합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다가 여러 번 반등을 시도했지만 동시호가에서 JP모간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 6호가가 빠지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 동시호가 JP모간의 매물도 김성철 박사의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 3.53%, 평균가 92,144원입니다. 어제의 145%인 70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주봉은 3.85% 하락한 음봉으로 5주 만의 음봉입니다. 오늘 잡힌 외인의 대부분은 김성철 박사 매물이 잡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이든 JP모간이든 보는 시각에 따라 오늘 상황에 대해 천차만별의 의견이 있겠지만, 수급 이벤트에 대해서는 소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반부터 집중된 매도 폭탄에도 갭 하락 시작해서 밑골이었고, 윗골이 조금 달린 양봉으로 오늘의 오전과 장마감 동호가 그 두 개의 수급 이벤트를 소화시켰고, 위치는 조금 내려왔지만 6주간 지켜온 수렴 틀의 최하단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급 이벤트에 의한 하락은 즉시 회복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B가 그 물량을 소화시키는 동안 계열들은 장 시작 후 잠시 흔들리다가 여기에 연동하지 않고 양봉을 유지 진행했다는 점은 오늘의 수급 상황이 단발성 이벤트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그 물량이 왜 이 가격에 나왔냐? 누구보다 LB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 건데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도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주봉은 오늘 캔들로 인해 발생한 이번 주 음봉 주봉을 충분히 다 장악하고도 남는 그러한 양봉 주봉이 일어설 것이라는 예상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의 시초가 갭 하락에 연동하며 1.5% 하락 출발한 L생은 장 초반 LB의 양봉 진행을 확인하자 곧바로 양봉권과 상승권을 회복했고 오후장 거래량 없이 횡보 진행하다가 강보합 윗꼬리 양봉 마감하였습니다. 60일선이 다 올라온 상황에서 이를 이틀 연속 짧은 양봉으로 지지하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장중 변동폭 3.56%, 평균가 26,793원입니다. 어제의 81%인 50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주봉은 1.11% 하락한 짧은 음봉 주봉입니다. 외인 프로그램 매수는 장중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LB의 경우 김성철 박사의 물량은 외국인으로 잡히며 나온 수치이고 LB의 오늘 이벤트에 장 시작 외에는 L생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강력한 수렴틀을 유지한 점은 계열 전체의 특성으로 다분히 긍정적입니다. 다음 주 LB 회복 시 좋은 연동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파워는 점점 더 거래량이 줄고 있죠. 여전히 어제와 같은 관점입니다. 1295원 지지선, 1365원 저항선 이 사이에서 견조한 등락과 그에 따른 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B의 수급 상황에 요동치지 않았던 계열들의 모습을 파워도 유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HLB 제약입니다. 어제 장 초반 13,000주 시장가 매물에 의한 VI 발동 후에 나온 긴 밑꼬리와 고점 양봉,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계열들이 잠시 흔들림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양봉 회복했고 연이틀 윗꼬리 없는 고점으로 마감하는 양봉입니다. 이 구간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양봉이 연이틀 그것도 윗꼬리 없이 나온 것이죠. 제약이 이미 오늘 5일선을 위로 돌렸지만 추세를 돌렸다는 것이 확인되려면 다음 주 강하게 머리 드는 그런 주봉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뒤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의 투자 상황과 그에 따른 고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역사상 가장 높거나 가장 높은 곳으로 근접 중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의 계좌는 지수와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수의 상승에도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향후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이미 강하고 짧게 고점을 높게 형성한 후의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화려하고 폭발적이던 광기의 랠리는 꿈같이 짧게 끝나버리고 남은 것은 그 광기 속에 같이 자리했던 개인들의 한숨과 공포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들은 플레이어로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매수와 한숨뿐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바닥과 행보는 길고 상승은 짧고 고점은 순식간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특히 너무 반갑습니다. 늦잠 한번 푹 자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